안녕하세요, 금고엄마입니다. 여러분, 깡통전세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전세 계약을 하고도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님을 모시고 깡통전세 사기 사례와 전세 사기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법무법인 안산에서 형사법과 손해배상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김성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 뉴스에 전세 사기 때문에 깡통전세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깡통전세가 뭔가요? 우리가 통상 비어있는 걸 깡통이라고 하죠. 그러면 깡통전세도 전세금이 그 주택의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그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세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할 때 그게 깡통전세다 이런 말이시군요. 그러면은 그 전세 사기 어떤 그 유형들이 있을까요? 깡통전세 사기 정말 사례가 많던데 우리가 또 다양하게 알아야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첫째는 계약할 때 전세금 자체가 그 주택의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월세로 거주하시다가 중간에 뭐 임대인의 요구 등으로 인해서 전세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아예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통상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경우에 해당하고 주로 문제도 여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사시던 분들이 전세금을 올려달라 그래서 계약갱신할 때 전세금을 이렇게 올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믿고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이제 그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받으러 은행 직원이 갔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가 조금밖에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의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할 때 새로 쓴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 앞으로 안 쓰고 배우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계약서를 쓴 거죠. 그래서 후순위로 밀려나서 맞습니다. 한 8천만 원 정도 날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대항력이 생기니까 그 사이에 발생한 어떤 그 저당권이라든지 다른 대출보다는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사자끼리 계약을 할 때는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통상 보면 이때는 그 임대인이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좀 돌리려고 전세금 또는 이제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그 올려진 보증금은 못 받을 확률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때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고 이때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택일 경우에 가장 그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 파악이 조금 쉬워서 조금만 주의를 하시면 자신이 이제 보증금이 깡통이 될지 안 될지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그 시세 확인이 좀 어려운 일반 주택, 뭐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들, 뭐 빌라 같은 경우 이때는 권리 분석 자체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주택에서 보증금을 상향하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특별히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세 계약을 상향할 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첫째로 챙겨야 될 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제 보증금을 상향하는 어떤 경우다 그러면 최초에 내가 계약했을 때
시점에서 지금 보증금 올리는 지금 계약한 그 사이에 네. 권리 변동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대출을 네. 받았는지 임대인이 네. 또는 뭐 다른 압류 같은 게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순위가 그 증가된 부분은 후순위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 있는 순위도 완전히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할 때 그게 이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예, 이런 맞습니다. 얘기시구나. 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할 때 네. 그때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앞에 기존에 획득했던 어떤 그 우선순위도 뒤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세 예, 예. 계약을 다시 쓸 때 다시 그런 쓰고 경우. 당사자가 바뀌거나 당사자가 바뀌거나. 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는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어떤 그 우선권이 네네.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떼서 보잖아요. 네. 그럼 뭘 확인해야 되나요? 등기부등본을 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표지하고 갑을 이게 세 부분인데 네. 뭐 표지 부분은 뭐 주소라든지 면적이 나와 있는 데니까 그냥 넘기시면 되고 갑을 두 부분인데 갑에는 이제 소유자 이름이 들어 있어요. 그럼 일단 내가 계약하는 사람과 소유자하고 일치하는지를 일단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다르면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송금하실 때도 거기 등기부에 있는 그 소유자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하시는 게 사기를 안 당하시는 중요한 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갑구에는 소유자 이외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일단 없을 때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어떤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지 일반인들은 판단을 못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을구입니다. 을구에는 뭐가 있냐면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을구에는 그 담보권들은 또 금액이 적혀져 있어요. 네, 빈납부 채권이라든지. 그러면 그 금액들을 보시고 네. 그 집의 시세에서 그 담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과 네. 내 전세금을 비교해 보세요. 네. 내 전세금이 그보다 많으면 네. 깡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등기상 채권 최고액이라고 되어 있는 예. 부분을 확인을 하고 예. 보통 채권 최고액이 한 120%그 금액에서 한 1.2 정도 나눠서 통상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통상은 그렇게들 네, 설명을 네. 드리는데 네. 저는 좀 다르게 설명을 좀 어떻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채권 최고액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 채무보다는 높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이 금액까지는 채무가 늘어날 수 있는 한도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네네. 이 한도까지 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등기부에 기재된 그 금액 네. 그 자체를 네. 채무라고 보시고 계산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보통 몇 %를 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합쳐서 네. 시세가 만약에 1억이다. 네. 이 집 시세가 1억이다 그러면 통상 저희가 80%를 네. 선으로 보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매 거래를 할 때 하고 네네네. 경매에 들어갔을 때 낙찰되는 네. 금액을 보면 네. 조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울은 한 20% 정도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지방은 한 30% 정도 떨어지는 그거는 걸로 이제 알고 경매에서 유찰됐을 네, 때 네, 어떤 감가이기도 한데 네. 그게 아니라 시세보다 뭐 처음에 낙찰되더라도 조금 낮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그 다음에 경매가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간 이제 비용이 있습니다. 네네. 경매 비용이라든지 설정 비용이라든지 그 비용을 감안하면 1억에 꽉꽉 채워서 1억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이나 감가 부분이 오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유를 두는 걸 통상 20%라고 하는데 네네. 그것도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네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전세 계약을 이제 우리가 증액을 할 때 네. 올려달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죠. 네. 이제 올리는 그 시점에 등기부를 다시 빼보시고 네. 최초 계약할 때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등기부를 뗐을 때 네. 갑구라든지 을구에 변화가 있으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을구에 최초에 없었던 어떤 저당권,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면 그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금액을 계산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보고
그 전세 계약을 이제 증액을 하게 되면 증액 부분은 우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와, 무섭네요. 일부 날려도 사실 이게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모으긴 힘든데 이렇게 날리는 게 한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뭐 손실을 보는 것도 그렇지만 그 네. 손실 부분을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네. 그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 그 고통스럽습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까요? 네. 좀 뭐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저희가 경매 법률자문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깡통이 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매우 좀 최근에 안타깝거든요. 혹시 얼마까지 날리신 분이 계셨나요? 최근에 좀 제가 설명드릴 네. 예가 하나